먼 옛날 당군이 세웠던 강화 참성담부터 외세가 몰려오던 개항기를 거쳐 국제도시로 나아가는 지금까지 인천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전설이 가득하더라. 고난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그 전설들을 찾아 떠나본다. 인천 야구. 매주 화요일 인천의 설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인천 야구. 오늘도요 여행의 길라잡이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남동걸 박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사님 오늘 멋지게 이발을 하고 오셨어요. 짧게 자르셨네요. 멋진가요? 멋지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사람은 헤어스타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훨씬 더 어려 보이세요. 젊어 보이시는 걸 넘어서서.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오늘 만우절인 거 알고 계시죠? 예. 당한 건가요? 당했다. 아니요, 정말이에요. 이건 참말입니다. 예. 여러분, 샵 500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오늘도 인천야구 함께 해주시면서 또 문자 남겨주세요. 박사님, 오늘은 어떤 설화일까요? 네, 오늘은 그 계양구의 효성동, 네? 효성 이동이죠. 예, 거기서 서구 가정동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하나 있는데, 안아지 고개라고 합니다. 안아지 고개? 네. 그 안아지 고개와 관련된 이야기로 옛날부터 이게 이제 교통 요지였기 때문에 네. 도적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도둑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고개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도둑들이 숨어 있었나 봐요. 그럼요. 이 원적산이라는 산에 있는 고개인데. 예. 지금도 뭐 안아지 로도 있고 네네네. 안아지 고개 버스 정류장도 있다고 우리 밤톨 PD가 급히 알려주네요. 제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CCTV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안아지 고개가 저 뒤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노을이 좀 예쁘게 지고 있으면서 예 길은 아주 뭐 뻥뻥 뚫렸습니다. 지금 예 어쨌든 오늘 안아지 고개의 어떤 내용일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고종 때 원적산의 안아지 고개. 그곳에는 수많은 도둑이 들끓었습니다. 이들은 고개를 넘는 행위는 물론이고 계양산과 천마산 일대 마을까지 내려와 민가를 털었는데요.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이 도둑대가요 이번에는 한들 마을까지 털었어요. 마침 조정에 감역 벼슬을 하고 있는 심씨가 고향에 내려와 있었는데요. 소식을 듣자 분노에 차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들! 이 불쌍한 민초들의 재물을 훔치다니 이 너희가 사람이더냐? 그러자 도둑 두목은 그 자리에서 심씨를 총으로 쏴 죽이고 달아났습니다. 이 소식을 보고받자 조정은 큰 근심 걱정에 휩싸이며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누가 그 도적들을 도벌할 것인가? 이때 신하인 조병하가 나섰습니다. 전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꼭 도적을 도벌해 근심을 덜겠습니다. 그렇게 조병하는 부평 부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는 바로 도둑들을 잡는 일을 시작했죠. 하지만 섣부르게 군사를 일으키거나 나서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과거 도둑의 두목에 졸개 노릇을 한 사람을 붙잡아 신문을 했습니다. 이 졸개는 이마를 땅바닥에 박고 목숨을 애걸했는데요. 나으리, 제게는 늙은 어머니와 처자식이 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대로 대답만 한다면 목숨은 살려주고 또 공을 세우면 죄를 용서하고 상금까지 줄 것이다.
이 두목의 용모에 대해서 말해보거라. 그 사람은 까무잡잡한 얼굴에 호리호리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고요. 저희들의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축지법을 쓰듯이 바람처럼 빠르게 달렸죠. 조병하는 두목의 걷는 버릇, 밥 먹을 때의 행동, 잠잘 때의 모습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동안 도둑들의 그 아나지 곡의 공격은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두목을 중심으로 계양산과 전마산, 원적산을 무대로 신출귀몰하게 움직였죠. 관군이 포위망을 치면 도둑들은 미리 알았다는 듯이 엉뚱한 곳에 나타났고 조병하는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 도둑의 행동 방식을 기록하며 자료를 모았습니다. 한 달 이상을 도둑 두목과 머리 싸움을 벌인 끝에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눈이 소복히 쌓인 날, 나졸들에게 일부러 눈 위에 거짓 발자국을 찍어놓게 했는데요. 두목은 발자국이 거짓이라는 판단하에 나를 속이겠다고? 이러면 내가 다른 곳으로 갈 줄 알았지? 하며 거짓 발자국이 있는 곳으로 바로 지나갔는데요. 그 끝에 나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목의 생각을 한 번 더 뒤집은 바로 머리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도둑 두목은 그 자리에서 붙잡히고 말았는데요. 애통하다. 내가 계략에 넘어가다니. 조병하는 두목을 보는 순간 혀를 찼습니다. 과연 민첩하고 총명하게 생겼구나. 너 같은 자가 병사가 되었다면 나란 일이 오늘처럼 힘들진 않았을 텐데 아깝구나. 나으리, 아까울 건 없소이다. 저희 부모는 굶어 죽고 아내는 양반에게 겁탈당해서 자결했습니다. 어찌 이 한 목숨이 아깝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고아가 되어 외가에 맡겨있는 저의 아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두목은 아들을 만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됐고요. 이후 아나지 고개의 도둑대는 사라졌다는 전설입니다. 그 사람 얘기는 또 들어봐야 되나 봐요. 도둑은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또 속사정은 있었습니다. 예, 오늘 아나지 고개에 관련된 또 도둑대에 관련된 설화를 만나봤는데요. 그렇다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엔 또 신사랑 곡이네요. 아나지 고개는 노래가 없어가지고 예. 신사랑 곡의 금잔디. 백범로 봉수대길 사거리부터 십청사거리 방향 지정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2902번님 제보를 주셨고요. 오늘 설화 내용이 너무 재밌었다고. 우리 5831번님은 아니 근데 그 두목 있잖아요. 네네. 목소리가 총명하게는 안 들린다고. 아둔하게 들렸나요? 아, 연기력은 믿습니다. 아, 근데 정말 그 두목하고 어떻게 보면 조병화하고 머리 싸움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조병화가 이기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두목이 영리한 편은 영리한 편이죠. 네네. 또 여담도 있다고요. 여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시간 관계상 뒷부분 약간 생략을 해서 그런데 이 설화에는 도적 두목이 굉장히 날쌔게, 영리하게 나옵니다. 네, 바로 이게 왜 이처럼 날쌔고 영리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담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즉 조병화 부사가 체포하기 전에 이제 부하들 통해서 이제 정보를 모았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정보를 모을 때 그 도적의 부하 중에 하나가 두목이 도적질을 하러 나갈 때 습관적으로 손에 기름을 바르는 습관이 있었다 진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왜 그런 습관을 왜 기름을 바르고 가는가라는 것을 조병화 부사가 좀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도적 두목을 처형하기 전에 그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도적 두목에게 물어봐요. 그 너 왜 기름을 발랐냐? 그리고 무슨 기름을 발랐냐? 왜 그랬대? 쥐 기름을 발랐다라고 해요. 쥐요? 쥐, 짹짹쥐. 왜 그걸 발랐나라고 했더니 세상에선 쥐가 가장 영리하고 빠른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르고 나가면 안 잡히고 영리해진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아마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이제 그 도적 두목이 이제 행위가 사실은 루틴이라고 할까요? 반복적으로 네, 뭐 습관인 거.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엉뚱한 면으로 나타나서 독자에게 좀 웃음을 주는 그런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거 맞을까요? 근데 어쨌든 지혜를 참 이렇게 중히 여기고 나도 좀 이렇게 총명해지고 싶다 이런 마음은 있었나 봐요. 네네. 쥐의 기름을 손에 바르는 루틴이 있었고 습관적으로 도둑하러 나가기 전에 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화가 이번 설화는 특히나 실화가 있을 것이다. 바탕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때요? 그 극 중에 이제 그 총을 맞은 인물이 이제 심감역이라고 있었는데 그 한들마을에 사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실제로 이 한들마을 백석동 한들마을에는 그 심씨의 그 자손이 있어요? 자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고. 지금도 살고 있고 물론 이제 개발되면서 많이 이제 떠나시기도 했지만 그런 면이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그 조선 중기에 보면은 그 인천의 원창동, 그다음에 청라, 또 옛날 청라도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이제 신도시 이름이 청라가 됐지만, 네, 그다음에 난지도라는 또 섬이 있었고요. 네. 네, 여기에 이제 정부의 양곡 창고를 보관하는 그 전조창이 있었다라고 해요. 네, 기록에 따르면 고종 때인 1887년 11월 25일 날짜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난지도에 있었던 전조창에서 그 한양으로 운송하는 세곡의 분실과 도난이 자주 일어나서 조정에서는 부평부사인 조병하를 토포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토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내용이 전해지는 걸 봐서는 아마 실화일 뭐 완전 다 실화는 아니겠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시기적으로 이 설화의 배경과 또 비슷하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내용이 이번에는 약간 허무맹랑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도적과 어떻게 보면은 벼슬아치의 이 두뇌 싸움이 있었고 나중에 또 이렇게 도적을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니까요. 네네. 우리 1147번님이 저도 원적산 자주 갑니다. 이렇게 또 문자 주셨고 안아지 고개 뭐 안아지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우리 애청자님도 많이들 계실 것 같은데 그 이야기의 배경이 오늘 안아지 고개였잖아요. 네네. 안아지 고개는 어떤 곳이에요? 그 안아지 고개는 안하지라고도 불렸고요. 네네. 그다음에 좀 특이한 게 이제 99번째 고개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끊고 갈게요. 그래요? 제가 오늘 이야기에 쏙 빠져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를 잠깐 듣고 오는 거를 깜빡 잊었습니다. 네네. 우리 김희정 캐스터가 지금 시계 보면서 나를 왜 안 부르냐고. 날씨 안전정보 듣고 와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캐스터. 인천 야곡. 오늘은 안하지라고도 하고 예전에는 안하지라고도 했었나 봐요. 99번째 고개라는 뜻이라고요. 네. 뭐 여기에 얽힌 설화도 있긴 한데 오늘 시간 관계상 나중에 이제 따로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고개에는 한남정맥이라고 있는데 이 한남정맥이 뭐냐면 그 우리나라 그 백두산에 쭉 내려오는 거를 이제 백두대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 백두대간의 한 분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에 관통하는 그런 산맥 중에 하나인데 인천에 있는 그 산들이 대부분 이제 한남정맥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바로 그 한남정맥의 한 그 산 중에 갈래 중에 있는 고개라고 볼 수가 있죠. 안하지 고개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효성동에서 가정동 이렇게 뚫어지는 그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고개는 가자동의 그 철마산 간통도로가 뚫리기 전까지는 인천 동구 방향에서 부평직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공천동에서 계양산을 관통하는 이제 경명로라는 도로 있잖아요. 이곳이 뚫리기 전에 자동차를 타고 부평직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진짜로 이거는
저희 인천 야구 했을 때 제일 처음 하지 않았나요? 직매이고개? 네네. 경면 초반에 했었죠. 네네. 첫날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어쨌든 어. 직매이고개 경명현 여기 나오면 바로 생각이 나는데 직매이고개도 그렇고 지금 안아지고개도 그렇고 도둑이 그렇게 많았다고요. 산적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도적이 많았다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인천의 물자들 약탈할 물자가 많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은 경명현과 그러니까 계양산을 이제 주축으로 하는 네. 도적대들, 그다음에 원적선 쪽을 이제 주축으로 하는 도적대들이 뭐 사실 되게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곳 모두 이제 도적들이 굉장히 유명해서 설화가 이제 생성이 돼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경명현에 있는 도적대들은 고려 때부터 조선 중기까지 주로 활동을 했던 도적들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조선 후기 때부터는 이제 안아지 고개를 주무대로 한 도적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려 때부터 조선 중기 때까지는 경명현을 통해 가지고 물자 수송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삼남 지방에서 특히 저쪽 개성까지 넘어가는 이 길, 뭐 이런 게 이제 있었기 때문에 물자 수송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걸 배경으로 하는 이제 주무대로 하는 도적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 조선 후기에 와서는 안아지 고개 쪽에 물자 수송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 중기에 들어서 서구의 원창동과 지금 없어진 섬인 이제 청라도와 난지도, 네. 이곳에 이제 세곡의 중간 보관소라고 하는 이제 전조창이 세워졌고, 이곳에서 육로로 이 세곡을 서울로까지 옮기려면은 반드시 이 안아지 고개를 지나야 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83년 인천이 개항한 뒤로도 부평을 지나가려면 또 이 안아지 고개를 지나야 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물자 수송이 훨씬 더 빈번했기 때문에 그걸 약탈하고자 하는 도적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도적들이 지름길을 잘 알아. 그렇죠? 거기 딱 이제 자기네들이 볼 때는 사업하기 좋았던 곳이었죠. 이 산도 이제 있고 하니까 또 암약하기도 쉽고 뭐 그런 거죠. 아유, 그렇습니다. 오늘 안아지 고개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어쩌면 설화 네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도 너무 재밌었다고, 김영자 님도 그렇고 우리 2902번님은 맞아요. 쥐가 지혜로운 거 맞습니다. 제가 쥐띠거든요. 이렇게 또 알려주시면서 도둑이 두목이 이렇게 또 루틴 있었던 것도 네네. 재미났다고 또 이렇게 문자들 주고 계시네요. 오늘 설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는 거죠, 박사님? 네.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